그동안 우리들의 목표는 너무나 모호한 목표들이었어요. 그냥 뭐 살 빼야지, 운동 열심히 해야지, 성적을 올려봐야지, 외국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성공해야지. 안녕하세요, 우기부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우기부기입니다. 손승욱의 생각도서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생각도서관에서요, 아름다운 생각들을 무료로 대출해 가시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생각으로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기의 책갈피 코너인데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들, 귀퉁이를 접어놓거나 또는 밑줄을 그으면서 중요하게 표시를 해뒀던 부분들을 읽어드리면서요, 같이 책의 내용을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었던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정리를 해드릴 때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4가지 핵심 법칙이 있다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분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매력적이어야 하고요. 세 번째, 쉬워야 달라집니다. 네 번째, 만족스러워야 합니다. 이렇게 4가지 핵심 법칙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분명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습관을 기르기가 왜 그렇게나 힘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책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밑줄도 그으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01페이지로 가도록 할게요. 10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요, 뭉뚱그려진 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운동을 더 많이 하고 싶어, 좋은 몸을 만들고 싶어, 더 생산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외국어를 잘하고 싶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나도 남들처럼 자격증을 많이 따야지. 사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습관을 길러봐야지 하면서 정말 자주 하는 말일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보자, 나도 이제 내 삶을 좀 바꿔보자, 자기계발을 열심히 해보자, 책을 더 많이 읽어보자, 나도 진짜 1년에 50권씩 읽는 독서가가 될 거야,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101페이지에서요 이런 말들은 전부 다 뭉뚱그려진 말들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리고 이러한 뭉뚱그려진 말들을 다 날려버려야 한다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행동계획을 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99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요, 하나의 실험 이야기를 해줍니다. 2001년 영국에서요 248명을 대상으로 2주 동안 운동 습관을 들이는 실험이 진행되었다고 해요. 피험자들은 3집단으로 나뉘었었는데요, 첫 번째 집단은 통제 집단입니다. 단순히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하는지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했고요. 두 번째 집단은 동기부여 집단이에요.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동기부여입니다. 운동하는 것을 추적할 뿐만 아니라 운동의 장점에 대한 몇 가지 자료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운동이 얼마나 우리의 건강을 나아지게 하는데 좋은 것인지, 예를 들어 심장을 얼마나 튼튼하게 하는지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해주면서 동기부여를 계속 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집단은요, 두 번째 집단과 똑같이 프레젠테이션을 받기는 받습니다. 동기부여를 같이 받기는 해요. 하지만 조금 더 추가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언제 어디서 운동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다음 주에 나는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리고 어디에서 최소 몇 분 동안 운동을 할 것인지 계획을 짜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 집단을 만든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운동을 진행을 했는지를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들이 지금 예상하는 대로예요. 한 약 30%에서 40%의 사람들이 일주일에 최소 주 1회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건요, 두 번째 집단, 막 동기부여를 해줬었던, 프레젠테이션을 해주면서 운동이 얼마나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동기부여를 계속 해준 두 번째 집단이 있었잖아요. 이 두 번째 집단도요, 첫 번째 집단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반대로 세 번째 집단은요, 동기부여를 해주면서 동시에 계획을 짜게 만들었었죠.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의 운동을 할 것인지 정확히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도록 했었습니다. 이 집단은요, 전체 100% 중에서 91%의 사람들이 최소 주 1회 이상
이상의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평균 수치의 2배 이상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세 번째 집단이 계획을 짠 것, 이걸 실행의도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요. 실행의도,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냐라고 정확히 구체적으로 사전에 계획을 하는 것, 이걸 실행의도라고 나타내는데요. 우리가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행동을 반복하면 그게 습관이 되는 건데, 그 행동을 반복하는 게 워낙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습관을 기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는 건데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정말 핵심 전략 중 하나가 이 실행의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 2가지가 시간과 장소라고 해요. 실행의도는 이 2가지 신호에 반응하게 되고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X라는 상황이 발생하면 Y라는 행동을 하겠다. X라는 상황은 그게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장소가 될 수 있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문장에 대입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하겠다. 이게 전부 다 실행 의도가 되는 건데요. 101페이지 중간쯤으로 오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점은 분명하다. 새로운 습관을 언제 어디서 수행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는 경향이 더 크다. 무척이나 많은 사람이 이런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생각하지 않고 습관을 바꾸려고 애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사실 이거는요, 저도 예전부터 정말 수없이 반복하던 겁니다. 이제 운동 열심히 해야지. 이제 좀 다이어트 좀 해봐야지. 이제 좀 공부 좀 열심히 해가지고 나도 뭔가를 좀 잘하는 사람이 되어봐야지. 저도 정말 수많은 계획들을 했었고 또 수많은 실패들을 했었는데요. 그런 계획들이 실패로 이어진 이유는 그게 계획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해야지. 뭐 어떻게 해봐야지, 이런 생각만 했지, 이 생각 자체를 계획으로 바꾸는, 즉 실행의도로 바꾸는 활동은 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자, 간단한 실행의도, 장소와 시간을 부여하는 겁니다. 내가 그 행동을 언제 어디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110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로 오면요, 그 습관을 가장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시간과 장소를 생각하라. 뭔가에 열중해 있는 시간에 어떤 습관을 시도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 문장이 저는 정말 와닿고 벽에다가 써놓고 기억해야 될 정도로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문장이요, 뭔가에 열중해 있는 시간에 어떤 습관을 시도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어떤 습관을 기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나의 여건이나 상황, 환경 같은 건 크게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해봐야지, 뭔가 남는 시간이 있으면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접근해버리면 죽도 밥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시간 설정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요, 요즘 제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께 영어 공부 컨텐츠 다시 시작합니다 하면서 저도 영어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요즘 매일매일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간혹 빼먹는 날도 있긴 한데요, 이 영어 공부를 진행을 할 때 간혹 저도 모르게 오전 오후 시간을 그냥 넘겨버리고 저녁 시간으로 미룰 때가 있어요. 근데 저녁 시간으로 영어 공부를 이렇게 미루어 버리면요, 그날은 안 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 바이오 리듬상 제가 매일 이렇게 일하는 환경을 보면 저녁 시간이 가장 의지력이 떨어지고 뭔가를 열심히 할 확률이 떨어져요. 솔직히 저녁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요. 오전 오후 열심히 일했는데 저녁에는 그냥 넷플릭스나 보면서 또는 그냥 게임이나 하면서 놀고 싶습니다. 저도 노는 거 좋아하는 한 명의 청년이라서 솔직히 저녁에는 그냥 좀 놀고 싶어요. 근데 오전 오후에는 참 인간이 간사하게도 오늘 저녁에는 그냥 열심히 공부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배분해 줘야 되는데, 일단 그 시간을 정할 때 내가 조금 더 지키기 좋은 시간을 찾는 게 일단 먼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영어 공부를 오전 시간에 최대한 끝내려고 노력을 해요. 자,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번엔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22페이지로 와보면 왜 집보다 스타벅스에서 공부가 더 잘 될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도 솔직히 스타벅스에서 책이 더 잘 읽힙니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이건 우리의 뇌가 맥락,
즉 어떤 장소와 시간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게 길들여져 버리면 그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지는 걸 나타내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매일 진행되는 공간, 뭐 집 같은 공간, 이런 집에서 있는 공간에는 열심히 내가 공부해봐야겠다 하고 공부를 하기에 편한 장소가 아니라 일상적인 활동들, 밥 먹고 쉬고 누워서 그냥 뭐 TV 보고 뭐 요리를 한다든지 이런 일상적인 활동들이 이미 나의 뇌와 맥락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그런 활동들을 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겁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 사무실에 서재를 만들어 뒀어요. 그쵸? 이렇게 서재를 만들기 전에는 저는 서재만 생기면 이제 카페 안 가도 돼. 나는 이곳에서 책을 그냥 편하게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더 능률적으로 독서를 할 수 있어. 이런 착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제가 사무실을 만들고 이 서재에서 책을 보는 게 힘들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이 서재라는 공간은 단순히 책만 보는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공간은 사실 저는 일하는 공간이잖아요. 제가 뭐 영상 편집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교재 연구를 할 수도 있고 강의 촬영을 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독서 하나에만 이렇게 삼매경에 빠지기에는 너무나 힘든 공간이기도 해요. 그냥 책 조금 읽다 보면 컨텐츠 뭔가 연구할 생각이 나서 또 그쪽에 또 정신없이 빠져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무슨 책을 읽을지 고민하다가 그냥 그날 책을 못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곳에서 1시간 집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그냥 책 들고 카페로 가버립니다. 그냥 책 한 권만 들고 카페로 왔기 때문에 카페에선 더 이상 책 읽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책 한 권만 있어서 이 한 권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이런 카페라는 공간은 제가 예전부터 책 읽는 공간으로 활용을 해왔기 때문에 카페에서 책 읽기는 저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활동이란 것이 이 뇌에 박혀 있습니다. 저의 이 우기부기의 뇌는 그냥 카페란 곳은 책 읽기에 적합한 곳이라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간혹 오늘은 서재에서 책을 좀 봐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책을 펼치고 하지만 막상 저도 모르게 딴짓거리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카페로 가자 하고 나오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정말 좋은 전략 중에 한 가지가요. 이 새로운 습관은 만약 아직 그 장소와 연결된 곳이 없으면 그동안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구장소, 그 구장소가 아니라 새 장소를 찾아서 새로운 습관과 연결시키는 게 우리의 뇌가 새로운 습관에 활성화되는 게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123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에 가면요. 과거의 환경 신호와 다투지 말고 방해꾼 없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라 라고 합니다. 집에서 TV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누워서 잘 수 있는 침대도 있는 그리고 내가 뭔가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가족들이 있거나 이런 과거의 환경 신호와 다투지 말고요. 방해꾼 없는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124페이지 위에서 한 7번째 줄로 가면 일하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요리하는 공간을 분리하라. 내가 발견한 유용한 주문은 한 공간에서는 한 가지 일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한 공간에서 한 가지 일이요. 제가 아까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영어 공부를 저녁보다는 저는 오전에 하는 게 훨씬 더 그날 습관을 지키기가 쉬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예시 영상을 보여드릴 때 장소를 여러분들이 분명 보셨을 거예요. 제가 매일매일 영어 공부를 하는 장소입니다. 저는 그 장소에서만 영어 공부를 하게 되고요. 다른 곳에서는 영어 공부가 아예 안 돼요. 저는 지금은 이미 그곳에서 하는 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 그곳에서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드래곤볼에서 보면 일종의 시간과 공간의 방인 거예요. 수련을 하기 위한 나만의 공간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한 가지 일을 하나의 공간에서 하는 게 우리의 뇌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저도 경험을 통해서 정말 계속 느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제가 여기 사무실이 생기고 정말
좋았던 점이요. 이전에 제가 유튜브를 거의 제 방에서 거의 2년 이상을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그때 가장 힘들었던 점이 일과 휴식이 분리가 안 돼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쉬고 있으면 빨리 유튜브 계속 또 찍어야 되는데 그 다음 영상 준비해야 되는데 교재 집필도 해야 되는데 이런 저의 방해 공간이 일하는 공간과 겹치다 보니까 쉬어도 쉬지를 못하고 일을 해도 일은 끝이 없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됐었어요. 새벽 3시, 4시까지 일을 하다가 거의 낮 12시가 돼서 일어나고 이렇게 낮과 밤이 바뀌는 이런 상황들도 계속 반복됐었고요. 그러다가 아침 6시, 7시까지 뭐 밤을 새고 자는 경우도 정말 자주 일어났었고 그러다 보니 몸까지 망가지는 악순환이 반복됐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사무실이 생기니까 출근 시간이 정해지고 그리고 일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서 저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시간과 장소를 지켜가면서 일을 하게 돼서 조금 더 능률적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는 그냥 편하게 마음껏 휴식을 취하는 이렇게 확실히 분리가 되었는데요. 일과 생활을 분명하게 나누는 선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책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125페이지 중간쯤에 가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간을 따로 쓸 수 없다면 책을 읽는 의자, 글을 쓰는 책상, 밥을 먹는 식탁처럼 방을 활동 구역별로 나눠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공간 자체를 나눌 수 없다면 그 공간 안에 있는 구역들을 나눠서 내가 들이고자 하는 새로운 습관과 연결을 지어주는 것 또한 뇌가 조금 더 습관을 들이기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볼 텐데요. 습관을 제대로 들이기 위해선 분명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의 목표는 너무나 모호한 목표들이었어요. 그냥 뭐 살 빼야지, 운동 열심히 해야지, 성적을 올려봐야지, 외국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성공해야지, 이런 모호한 목표들, 뭔가 약간 동기부여식의 목표들만 있었는데요. 그런 목표들을 잘게 쪼개서 실행 의도로 만들어서 분명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특히 이런 실행 의도는 장소와 시간을 확실히 부여를 해주고 조금 더 나에게 편한 시간, 약간 바이오리듬에도 맞는 시간과 나의 이런 환경에 적합한 장소를 찾는 게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데 필요한 분명함을 만드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우기의 책갈피 코너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난 우기의 책갈피 영상에서 우기의 책갈피 코너가 제일 좋아요 라고 말씀해 주신 댓글이 있었는데요. 이 코너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앞으로도 다양한 책들을 소개해 드리는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TV 손승욱이었습니다. 뿅! 어서 구독 누르라고. 고3 때 정말 공부에 전념하기 위해서 갔다 와야 돼. 이렇게 또 람진이께서 등장하시고 조금 맘스터치. 저 편의점에서 먹을게. 저는 그 인크레더블. 인크레더블이었죠. 언빌리버블 아니고 인크레더블이죠. 인크레더블. 저 인크레더블 세트. 너무 맛있어요. 그쵸. 세트는 안 먹어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그거 하나 먹읍시다. 그때 그 감자 그건가? 고구마. 콩물? 네, 고구마 볼. 알았어요. 네. 다들 또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막 참다가 여기서 계속 그 미어캣처럼 이렇게. 진짜요? 여기 찍혔겠다. 미어캣. 진짜요? 찍힐걸요, 미어캣.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나와요? 잘 나오고 있어. 살 좀 빠졌나? 살 빠졌어요. 진짜 많이 빠졌어. 살 빠지면 우기부기 화이팅! 살 빠지던데? 다시. 네? 다시. 우기부기 화이팅! 화이팅!